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일상의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2020년. 우리가 가진 욕망도 트렌드의 속도도 달라졌습니다. 작년과 같은 내년을 맞이한다는 아니란 생각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내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 사회적 격리와 봉쇄 속에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사회와 문화, 소비를 바꿀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두 가지 방법, 치열하게 맞서 싸우거나 과감히 회피하여 도망가거나. 다가올 2021년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은 무엇이신가요? 우리 삶에 영향을 줄 라이프 트렌드 7가지 핵심 키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이프티 퍼스트. 불안이 만든 새로운 기회. 안전 불감증 문제는 큰 사고나 재난을 겪으면 늘 제기되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좀 달랐습니다. 꽤 오래 지속된 데다 광범위하게 모두 해당되고 일상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국민에게 개인위생관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집요하게 요구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손씻기와 기침 예절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전 민감증이 보편화되었을 정도로 결벽에 가까운 위생을 주었더니 결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도 기여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동안 상존하던 다른 감염병 발생도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영유아들이 주로 걸리는 수족구병 환자가 2019년 25주차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2.7명이었는데 2020년 25주차에는 1000명당 1.2명이었습니다. 거의 35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입니다. 눈병의 경우도 2019년 25주차에는 1000명당 15.5명이었는데 2020년 25주차에는 1000명당 6.7명이었습니다.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죠. 그동안 서로 거리 두기를 하고 사람 앞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할 때에는 옷으로 가리고 손 소독제를 이용해 수시로 씻고 덜 돌아다니고 사람도 덜 만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으려 애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감염병 유발 바이러스도 차단된 것입니다. 이는 한 번의 강력한 팬데믹이 초래한 긍정적 효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 프레퍼. 진화하는 프레퍼와 위험사회. 우리에게 전쟁만큼 두려운 것이 경제 위기와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전염병도 여기에 추가시켰습니다. 대다수가 살면서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광범위하고 긴 팬데믹을 처음 겪었습니다.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은 더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상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지 한 달, 또 한 달이 늘더니 반년이 되고 그 이상 이어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레퍼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프레퍼란 재난과 사고가 닥칠 것을 우려해 일상생활 중에도 생존을 위해 스스로 대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1929년 대공황 때도 그랬고 1950년 냉전시대 제3차 세계대전을 걱정하는 분위기에서도 프레퍼들은 자체 생존을 위한 비상식량, 생수, 방독면, 손전등, 라디오 등 생존 배낭을 비치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마스크는 여유있게 비축해 놓을 것입니다. 가정 상비약으로 감기약, 각종 반창고, 소독제 등이 필수인 것처럼 이제 마스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앞으로 수십 년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인류는 핵 억제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지만 전염병을 멈출 시스템에는 매우 적게 투자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은 전시 상황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입니다. 빌 게이츠가 2015년 4월 테드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세 번째, 팬데믹 세대와 영거스트 파워. 지금 시대를 사는 모두가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도 직격탄을 맞은 세대는 15세에서 22세, 바로 팬데믹 세대라 부를 수 있는 이들입니다. 팬데믹 세대인 15세에서 22세 인구는 공교롭게도 Z세기이기도 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개학 연기와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학습권의 손해를 받고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팬데믹이 초래한 채용 중단으로 인해 구직기에 손해를 받습니다. 팬데믹으로 대학교도 심각한 위기를 맞으며 주도권 변화를 꾀하고 기업도 역대급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 20대들을 배려하거나 고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1997년 12월에 긴급자금 20억 달러를 비롯해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국제부도 위기를 막았습니다. 그때의 15세에서 25세는 IMF 세대입니다. 지금의 팬데믹 세대와는 23년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IMF 세대와 팬데믹 세대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은 15세에서 25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이자 영향력이 없었던 IMF 세대와는 달리 팬데믹 세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 힘은 나이, 지위, 돈이지만 팬데믹 세대는 온라인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방송과 신문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고 유튜브와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강력한 시대에 사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번째, 원격 근무 확산의 나비 효과. 팬데믹 효과가 가장 크게 미친 이슈는 일하는 방식, 즉 원격 근무입니다. 회사 사무실이 아닌 원격으로 회사 바깥에서 일할 수 있고 원격 근무의 장소 중 하나가 집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라고도 합니다. 원격, 재택근무는 직장과 조직 문화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집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인테리어와 가족관계, 업무용과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출퇴근의 변화는 자동차 시장과 카쉐어링, 여행, 취미, 여가산업, 패션, 뷰티 산업 등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가 많은 급식과 식자재 시장, 외식업, 회식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 재택근무는 업무 방식의 변화일 뿐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 여기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경제와 사회, 소비 전반에 다양한 나비 효과가 생기고 의외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6일 근무가 당연했던 시대를 지나 2004년 7월 주 5일 근무제를 시작할 때에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우려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주 50시간 근무제가 시작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 6일에서 주 5일로 다시 52시간으로 바뀌었다 해도 출퇴근 근무제라는 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격 재택근무의 본격 도입과 확산은 틀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에 우리 사회와 일상에 일으킬 나비 효과가 2021년에 주목할 트렌드이며 기회와 위기가 쏟아지고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로컬 메타버스. 공간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욕망. 지역과 현지인을 뜻하는 로컬과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서로 참 먼 느낌입니다. 말 자체도 이질적이고 의미하는 공간도 서로 멀기 때문이죠. 로컬은 수년째 뜨거운 트렌드 화두였습니다. 트렌드로서의 로컬은 서울이었으며 삶의 공간이 아닌 소비 이슈로만 바라본 가로수길, 경리단길, 인천 평리단길, 대구 복리단길, 부산 가로수길 등은 꾸며진 로컬, 핫플레이스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로컬의 진화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물리적 공간만으로는 진짜 로컬이 되지 못합니다. 이웃사촌의 부활이 로컬의 핵심일 수 있는데 이는 주거문화와 집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어져야 가능합니다. 메타버스는 물리적 현실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현실과 다름없이 사회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라이프 스타일과 욕망을 드러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이 두 공간을 이미 연결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늘 손에 꽉 쥐고 있는 스마트폰은 두 공간을 넘나드는 게이트이며 디지털과 아날로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서로 결합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미국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콘서트를 했던 장소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내세워 공연했습니다. 무려 1230만 명이라는 동시 접속사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로컬과 메타버스는 둘 다 주류가 아니었으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컬은 새로운 도피처이자 평소 접하지 못했던 차별적 공간이고 메타버스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욕망을 해소할 대안 공간입니다. 여섯 번째, 왜 위기의 시대에 리가 뜰까? 위기 상황에서 리가 트렌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리메이크,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 리부트,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콘텐츠에서 시리즈가 이어질 때 등장인물은 유지한 채 설정과 스토리를 새롭게 바꿔 기존 팬덤의 충성도를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공을 이끌어내는 방식, 리빌드, 건물을 다시 세우는 재건축의 의미이지만 사람의 삶이나 기업의 경영에서 다시 세우다라는 의미로도 쓰임, 리셋, 컴퓨터의 시스템을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기 개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쓰이며 위기와 불황일 때 특히 선호됨, 리뉴얼, 변화에 맞춰 새롭게 재구성하고 개선시킴, 리파인, 작은 변화로 개선을 이끌어내고 더 세련되게 만듦. 우리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리를 더 찾습니다. 비즈니스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리 전략을 활용하고 개인은 리에서 동기부여와 자기개발의 방향을 찾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날개를 단 비대면 경제.
글로벌 IT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력 사업은 엄밀히 언컨택트 이코노미, 즉 비대면 경제에 해당하는 사업들입니다. 눈앞에 사람이 없어도, 사람과 직접 접촉이 없어도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것, 그리고 과거 오프라인에서 구현되던 것들을 온라인이나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들의 사업입니다. 온라인 쇼핑 규모가 커지면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팔 등의 수혜를 보고, 소셜 네트워크, 게임,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닌텐도, 애플 등의 수혜를 보며, 원격, 재택근무가 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의 수혜를 봅니다. 이런 시대가 현재 구현하고 있는 것, 미래에 지향하는 것이 바로 언컨택트 이코노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IT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자 미래였습니다. 팬데믹은 그들이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 라이프 트렌드 7가지 핵심 키워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이 만든 새로운 기회. 두 번째, 진화하는 프레퍼와 위험 사회. 세 번째, 팬데믹 세대와 영거스트 파워. 네 번째, 원격 근무 확산의 나비 효과. 다섯 번째, 공간의 새로운 중심. 여섯 번째, 리가 뜨는 이유는? 일곱 번째, 언컨택트 이코노미. 변동성이 큰 우리의 미래, 김용섭 저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감히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 모습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 내가 원하는 멋진 미래를 만듭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책 라이프 트렌드 2021을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트렌드북이었습니다.